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희 아내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결혼 이후로도 20년 정도 근속을 하다가 최근 직장 동료와 동업을 하면서 제 가게와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입사 동기라는 그 친구와 함께 마카롱이라는 디저트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음식을 잘 할 줄 모르던 와이프는 커피를, 그 친구는 마카롱과 몇 가지 디저트류를 담당하면서 착실히 가게 오픈 준비를 했고 와이프도 새로운 출발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친구를 본 적은 없었지만 오래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사도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메뉴 개발을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을 위해 저는 시간이 될 때면 근처 마카롱 가게에 들러서 마카롱과 커피를 사가거나 함께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와이프의 친구는 일을 오래 함께해서 그런지 둘이 쿵짝이 잘 맞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힘든 회사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두 사람이 멋졌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해보면 남들 쉴 때 일해야 하고 남들보다 적게 자고 많이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항상 손님들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일이거든요. 와이프는 그래도 친구와 함께 일을 하니까 덜 힘들기를 바라며 오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손님이 없을까봐 제 지인들에게 저도 열심히 홍보를 했고 정말 다행히도 손님들이 제법 있는 편이었고 다녀온 친구들도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 걸 안 좋아해서 제 입에는 마카롱이 맛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후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장사 잘 돼서 좋겠네.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걔가 마카롱을 정말 잘 만들어. 마카롱 맛은 모르지만 예쁘게 잘 만들더라. 그치? 손님들도 사진 엄청 많이 찍어 가.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마카롱을 좋아해? 그런 것보다는 신랑이 마카롱을 엄청 잘 만든대. 그 사람한테 배운 거라던데? 솜씨가 좋으시네. 그렇게 서로의 장사를 하면서 2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고 와이프의 가게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장사를 할 때 쉬는 날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오픈했을 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빨리 빠져서 직원에게 미리 말을 하고 와이프의 마카롱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달콤한 마카롱 냄새가 기분을 좋게 해주더군요. 아무래도 디저트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딱히 간식류를 사다 주기도 못해서 간단한 과일들을 사서 갔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카운터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 여보, 말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 오늘 가게가 조용하길래 오랜만에 놀러 온 거지. 그럼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마카롱 몇 개랑 챙겨서 갈게. 와이프의 추천대로 저는 창가의 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니 와이프가 커피를 내리고 마카롱 몇 개를 꺼내서 제 앞에 왔습니다. 근데 저 남자분은 누구셔? 알바? 나 원래 일 같이 하던 친구가 몸이 안 좋아져서 같이 못하고 새로 찾은 동업자야. 알바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당신이 걱정할까봐.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한 3개월? 원래 뭐 하던 사람인데? 몰라.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다가 왔다는데 여기서 한 1, 2년 동업하다가 따로 가게 내서 나가기로 했어. 와이프가 말한 사람은 저희보다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남자였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쪽 주방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숨긴 것이 화가 났는데 와이프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일이 저에게 말을 하고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와이프가 친구와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굳이 가게를 찾아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낯선 남자와 둘이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하니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와이프 가게에서 마카롱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는데 몇 번 갈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이러는 거 너네 와이프 바람날까봐 시키는 거지? 어? 아니야. 마카롱이 요즘 맛있더라고. 내가 가면 와이프 불편할까봐 그러지. 그래? 그럼 너 눈치 좀 키워. 정신 차려야겠다. 왜? 뭔 일 있었어? 이런 말은 안 전하고 싶었는데 너네 와이프 바람난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아무튼 바람 맞는 것 같고 나 이제 끌어들이지 마. 친구는 그렇게 획 하고 나가버렸고 찝찝해진 저는 가게도 제쳐두고 와이프의 마카롱 가게로 갔습니다. 큰 유리가 있어서 밖에서도 훤히 안이 보이는데 친구는 뭘 보고 그렇게 가버린 건지 반대편 건물에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와이프의 엉덩이를 톡톡 친다던가 손님이 빠진 가게 안에서 와이프의 손에 뽀뽀를 하는 모습들까지 다 확인했어요. 바람이 확실하더군요. 바로 가게를 덮치고 두 사람을 잡고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본 두 모습들로는 확실히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날은 와이프의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고 다음날 CCTV 업체 사람을 불러서 메모리 카드를 빠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서 메모리 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며칠간은 제가 본 스킨십 정도의 영상만 있어서 다른 증거라도 찾아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커튼을 치고 문을 닫더니 둘이서 휴대폰으로 뭔가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폰을 보면서 열다가 라꾸라꾸 침대를 꺼내서 이불을 덮고 같이 자고 일어나서 오후 영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의 가게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디저트 가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동안 무심했던 내가 잘못인 건지 저를 무시한 와이프의 잘못인 건지 한 번의 바람으로 이혼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증거는 저에게 있고 설마 와이프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주일 있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나 이제 더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같이 지낸 세월이 있는데 나도 이제 내 일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 그놈이랑 알고 있었어? 나는 정말 모른 척 하려고 했어. 나만 모른 척하면 우리 예전 같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좀 더 쉽겠네. 그만 놔줘. 잠깐 바람일 거야. 나 괜찮으니까 정리하고 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남은 삶은 그 사람이랑 지내고 싶어. 서류 보낼게. 그동안 함께 지낸 세월을 생각해서 상간담 소송이나 이혼 소송보다는 합의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그 가게를 망신줘서 망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와이프의 가게는 오픈빨이 끝나기라도 한 건지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까지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게가 맛이 없어서 망했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원래 오픈 멤버였던 친구에게 와이프가 납품하는 형식의 장사를 요구했고 그 친구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부업 삼아 마카롱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마카롱의 맛이 변하게 되었고 결국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서 가게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남자가 마카롱을 배워서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할 거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남자는 마카롱 가게 이전부터 와이프와 내연관계였고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 사장이라고 앉혀주고 돈을 나눠 먹었더라고요.
사랑이니 어쩌고 하더니 결국 돈 다 떨어지고 와이프는 무슨 아파트 청소 용역인가?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남자는 어디로 홀랑 날랐고요. 저는 제가 용서해주면 다시 예전의 아내로 돌아와 줄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면 도박보다 바람이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못난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흔히들 말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수시로 학원을 째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와서 선생님께 혼이 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내의 어머니까지 불려와서 아내의 공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이프는 대학에 가는 건 상관조차 없어 보였는데 그런 아내가 좋아하는 게 미술이었어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에 수시로 붙었을 경우 최저 등급이라도 맞출 요량으로 학원을 다니는 건데 그조차 와이프가 잘 안 했던 거죠. 와이프가 학원을 다니는 내내 미술학원에 가서 실기 공부를 해도 모자를 파네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는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와이프는 결국 대학에 떨어지고 어떻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몇 년이 지나서 군대 전역 후 동네를 걷다가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 혹시 땡땡 입시학원 다닌 적 없어? 뭐야? 나 알아? 그럼 나 너랑 같은 반에서 수업 들었는데. 아 진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반가워. 저는 당시에도 아내에게 관심이 있기라도 했던 건지 전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건지 아내에게 충동적으로 말을 걸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저녁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가고 싶던 대학에 떨어지고 미술 관련 전문대학에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몇 번 먹다 보니 와이프와 동네 친구가 되어서 심심하거나 할 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서로 애인이 없을 때에도 자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 정말 그때는 이성 같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밤과 술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살 중후반의 나이였는데 저는 그때도 취업 전이라 막막했지만 다행히 양가에서 도움을 주셔서 집도 마련하고 급하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저희 동창들은 너희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지만 저는 한 번의 실수로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술을 잘 먹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취했다는 인식도 하기 전에 뻗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했고 결혼 후 입덧을 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먹고 싶다는 음식도 꼬박꼬박 사다 주고 다리가 부으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제법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웃긴 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구라는 약간 동반자? 파트너 같은 느낌이 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관계가 많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친구처럼 투닥거리며 잘 지냈고 몇 달 뒤 와이프는 건강하게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난 이후로 제 아내가 출산 후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아이를 안아대는 모습이 단연코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는 곧 산후조리에 들어갔고 저는 불어 터진 찐빵 같던 제 아이를 신기해하며 자주 봤습니다. 우리 애기 어때? 찐빵 같아. 엄청 하얗고 통통해. 양수에 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애가 인물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나도 얼른 보러 가고 싶다. 좀 이따 면회 시간 되면 같이 가자.
그렇게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그 비싸다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금을 줄지 선물을 사줄지 고민을 하다가 돈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며 산후조리원으로 가방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와이프가 기뻐했던 건 물론이고 저도 준비 못한 선물을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부모님께 한 수 배웠다며 와이프와 웃고 있는데 병원에서 태어날 무렵에 아이의 키, 몸무게, 혈액형 등등이 적혀있는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했습니다. 와이프가 O형에 저도 O형이니 아이도 O형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이의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산 오류인가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새로 했고 혹시 시약이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으니 며칠 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계속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생각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다시 검사를 해도 B형이고 B형이 맞다고 했어요. 병원에 오는 차 안에서 계속 말 한마디 없이 있던 아내가 간호사의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에게 병원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를 만큼 제가 모질지 못해서 아내의 손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내 애가 아닌 거지? 그럼 뭔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사실은 내가 당신이랑 그 일이 있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어. 새벽에 편의점 알바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무슨 말이야 지금? 나 정말 몰랐어. 그때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니, 그 성폭행범이 내 사진을 찍어가서 무서워서 못했어. 울면서 당시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말하는 와이프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속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와이프와 결혼을 하는 일은 없었을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성폭행이라는 무서운 일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와이프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성폭행 피해자인데 그 트라우마가 클 텐데 저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와이프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10달 동안 제가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애틋하게 보살핀 제 아이였으니까요. 물론 더러운 성폭행범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이겨낸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잘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어 아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돌잔치에는 아이의 키, 생일, 혈액형 등에 관한 문제를 내고 선물을 주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혹시 몰라서 혈액형에 관련된 문제를 빼고 진행을 했어요. 돌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이의 짙은 눈썹과 인매가 닮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보면서 키득키득 혼자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사가 끝나고 그 남자에게 뛰어갔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저희 와이프랑 아는 사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아니에요. 근데 저의 본인 아들 맞으세요? 네? 아니, 그냥 시기가 이상해서요. 무슨 시기를 말씀하세요? 제가 쟤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을 한다길래 의아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럼 지금 아기 친부된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기가 그렇다고요.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 B형이요. 아 근데 쟤가 원래 어렸을 때도 몸을 함부로 굴려서 쟤 아닐 수도 있어요. 헤어질 때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나요? 임신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뭐가 진짜였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잠시 본가에 아기를 부탁하고 둘이서 집으로 갔어요. 피곤해하는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 친부가 오늘 온 건 맞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라며 딱 잡아떼는 와이프를 보며 친자 확인 검사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했더니 와이프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사귀었던 남자인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요. 그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말들과 매칭이 되지 않아 헛웃음을 쳤는데 와이프는 미안하다며 사실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울더라고요. 울면서도 이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그날 의도적으로 감기약을 빻아서 술에 타 먹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제 20대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고, 저를 그런 식으로 속인 와이프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책임질 아빠가 필요해서 저를 속인 거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던 제 아이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본인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와이프는 용서받는 법이 밖에 일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와이프의 거짓말로 혼인을 하게 된 점과 감기약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악질이라 여겨 저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이혼남이 되었는데 술만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꿈같이 지나가네요. 제가 다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저희 와이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20살 중반의 저희는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뭐든 할 수 있는 열정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평일이나 주말 등 쉬는 날이 생기면 같이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고 저희는 저희가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도 된 마냥 그때의 몇 달이라는 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와 저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학교로, 와이프는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 이후 와이프를 쫓아 와이프가 지내던 도시에서 취업을 했고 제 구애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보고 청춘 드라마 같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결혼도 자유롭게 야외 예식으로 축의금으로 받은 돈은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부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와이프는 연애를 하면서도 유기견 구호와 봉사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될 때면 같이 유기견 보호시설에 가서 배설물을 치우거나 계절이 바뀔 때면 버릴 이불들을 모아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져다 주는 등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와이프도 그 일에서 주는 행복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봉사를 갔는데 다리를 저는 푸들 한 마리를 보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많이 망설인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강아지에게 다리에서 새살이 돋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새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스턴트 음식으로 아침을 먹더라도 새살이 사료는 닭가슴살이나 우둔살 그리고 야채들까지 섞은 음식으로 챙겨줬고 다리가 불편해도 하루에 2번씩은 산책을 다녔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새살이 일이라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새살이도 저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찾았고 곧 여느 강아지들처럼 밝은 모습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루는 새살이와 함께 애견 카페에 갔는데 새살이가 다리는 불편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공간이 분리된 애견 카페를 갔어요.
그 중에서 순한 강아지 친구들 몇 마리와 냄새도 맡고 같이 뛰놀고 있었는데 한 강아지가 새사리에게 놀자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달려오던 강아지를 막아서면서 그 강아지의 발을 밟아 골절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그 견주님께 가서 저희 강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뛰어오는 강아지를 보고 놀랄까봐 블로킹을 한 건데 실수로 발을 밟았다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고 상대방 견주님도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하긴 하셨지만 다리를 절면서 뛰어다니는 저희 새사리를 보고 병원비만을 요구하셔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새바리한테 그렇게 달려오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새바리가 놀랄 수는 있지만 여느 강아지들처럼 달리고 냄새 맡고 다른 강아지들과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뛰어온 건 아니었고요. 와이프가 새바리가 아픈 강아지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과잉 보호를 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저와 함께 가지 않은 산책에서 와이프가 새바리 근처 다른 강아지나 사람이 오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와이프가 유난을 부리니까 동네 주민들도 와이프를 꺼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복날이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백숙을 해서 주신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제가 불편할까봐 닭만 주고 가신다고 저희 집 앞까지 오셔서 같이 먹자고 말씀을 드린 후 집에서 백숙을 한참 먹고 있었어요. 같이 백숙을 드시던 어머니는 아차 하면서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반찬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강아지 닭 먹는다 했제? 내가 그래서 닭 좀 삶아왔제? 엄마, 닭 삶아왔어? 백숙은 강아지 못 먹을 텐데. 내가 살코기만 딱 발라서 물에 삶아왔제. 이건 먹을 수 있제? 괜찮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앉아서 고기를 손수 새바리에게 뜯어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와이프가 그걸 보더니 저희 어머니 손을 팍 치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왜 허락도 없이 새바리한테 먹을 걸 주세요? 먹는 거 보고 있으면 강생이도 먹고 싶을 거 아니냐. 얘는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조심 좀 해주세요. 와이프의 외침에 어머니는 머쓱해지셨고 이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집과 본인의 집을 차별하는 와이프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가 삶아온 고기를 새바리한테 먹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저녁 조금만 주지 뭐.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만 친절할 수는 없어? 뭐? 엄마가 새바리 주려고 일부러 집에서 살코기만 빼서 물에 삶아 오셨다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면박을 줘야 마음이 편해? 새바리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먹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당신 어머님이 오셔서 치킨 먹다가 고기 떼서 주는 거 봤어. 당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양념 다 배어있는 고기 먹는 건 괜찮고 물에 삶은 건 안 돼? 새바리 핑계로 차별하고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 조심 좀 해. 와이프는 이상하게도 본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거지 모든 다툼과 논쟁에 새바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에서의 본인 실수도 새바리 핑계, 시댁에 못 가는 것도 낯가림을 한다는 새바리 핑계, 오죽하면 회사도 다니다가 새바리가 오고 나서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성생활에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새바리가 보고 있으니 부부관계를 못하겠다. 새바리가 있으니 이세 생각도 없다. 그냥 강아지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는 강아지는 강아지 유치원 보내고 주말에 둘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저더러 부성애가 없대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 봉사도 다녔던 사람인데 강아지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면 그 강아지를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강아지 사료에, 배변 패드에, 계절별로 강아지 옷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렇게 싸움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동네 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또 나가서 이번에는 세바리가 아이를 물었다고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세바리가 아이를 물었어. 뭐? 아이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 당신은 어떻게 애 걱정을 먼저 해? 애가 세바리한테 뛰어와서 세바리가 놀라서 물었단 말이야. 세바리가 못 물게 막았어야지. 그 애는 괜찮아?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애는 병원 갔고 오빠 연락처 줬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지. 그보다 당신은 놀랐을 세바리 걱정을 안 하네. 당신이 그러고도 세바리 아빠 맞아? 세바리가 다른 사람을 물었으면 그 사람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세바리도 괜찮아? 됐어. 말이 안 통해. 나는 당신이 강아지도 좋아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곧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넓은 공원에서 세바리는 목줄이 풀린 채 뛰어다니고 있었고 아이가 세바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세바리가 달려와서 손을 물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줄 없이 뛰다니며 짖는 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와이프와 강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저는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고양이 사료에 바퀴벌레 약을 넣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저희 와이프라며.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부를 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대요.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산책을 다닐 때 세바리가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길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날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는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이혼을 할 때에도 와이프에게 외도나 도박, 뭐 이런 귀책 사유를 크게 책정하지는 않아서 위자료 부분이 크게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와이프는 혼자 생활하며 세바리를 키우고 있는데 TV에 나오는 애니멀 호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와이프가 종종 생각이 나요. 길에 있는 고양이들까지 죽이려 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어찌 지낼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다 끼칩니다. 여기까지 정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해보고 싶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